아줌마, 저기 찐빵 사고 싶은데요. 7살 여자아이가 떨리는 손으로 꺼낸 것은 장난감 돈 500원이었습니다. 20년 전 추운 겨울밤, 신정동 시장 약국 골목. 아주머니는 그 돈이 가짜인 줄 알면서도 활짝 웃으며 받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그리고 찐빵 4개를 봉지에 담아 건넸습니다. 아이가 돌아서는 순간 몰래 그 장난감 돈을 다시 주머니에 넣어줬습니다. 20년 후 그 작은 친절이 만들어낸 기적. 이제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좋은 일이 함께할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20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신정동 시장 약국 골목 앞 파란 천막 아래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아주머니는 찐빵 찜기 뚜껑을 열고 갓 쪄낸 찐빵을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38배 나이 남편을 병으로 잃은 지 1년이 지났지만 눈물 흘릴 시간도 없었습니다. 10살 난 아들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아주머니는 새벽 4시면 일어나 반죽을 하고 밤 10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2월 어느 날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뜸해지는 시간이었죠. 아주머니는 찜기에 남은 찐빵 개수를 세고 있었습니다. 그때 파란 패딩 점퍼를 입은 작은 아이가 트럭 앞에 섰습니다. 7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아이는 트럭 가까이 오지도 멀리 가지도 않고 그저 발을 동동 구르며 서 있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30분이 넘도록 아이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찐빵 집게를 내려놓고 아이를 자세히 봤습니다. 옷에는 때가 잔뜩 묻어 있었고 뺨은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먼저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애야, 왜 그래? 추운데 집에 안 가고 뭐하니? 어디 아파? 배고파? 아이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이가 입술을 깨물며 작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저기 찐빵 사고 싶은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주머니가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래, 찐빵 몇 개 줄까? 따끈따끈한 거 지금 막 쪘는데. 아이는 점퍼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손에 뭔가를 꼭 쥐고 천천히 꺼냈습니다. 장난감 돈 500원이었습니다. 아이가 그걸 아주머니 앞으로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있어요. 이거 주고 찐빵 하나만 주세요. 제일 작은 거요. 아이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아주머니는 한눈에 알았습니다. 가짜 돈인걸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그 돈을 받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 그래. 500원이면 큰 돈인데? 잠깐만 기다려봐. 아줌마가 제일 맛있는 거 골라줄게. 아주머니는 찜기를 열었습니다. 갓 쪄낸 따끈한 찐빵 4개를 꺼냈습니다. 비닐봉지에 하나씩 담았습니다. 봉지를 묶어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아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줌마, 저 하나만 달라고 했는데요. 이거 너무 많은데요. 아이가 봉지를 받지 못하고 두 손을 뒤로 뺐습니다. 아주머니가 아이 손을 잡아 봉지를 쥐어줬습니다. 아이고, 뭘 그래. 오늘 장사 잘 돼서 서비스로 더 주는 거야. 추운데 많이 먹어야지. 할머니나 엄마한테도 갖다 드리고 알았지? 따뜻한 온기가 아이의 손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가 두 손으로 봉지를 꼭 안았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줌마. 아이가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습니다. 1번, 2번, 3번을 계속 절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아이가 몇 걸음 걷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아이 점퍼 주머니에 장난감 돈을 슬쩍 넣어줬습니다. 아이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찐빵 봉지를 소중히 안고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항상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아이는 매번 같은 장난감 돈 500원을 내밀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받는 척했습니다. 찐빵 4개를 봉지에 담아줬습니다. 아이가 찐빵을 먹는 동안 몰래 주머니에 돈을 다시 넣어줬습니다. 아이는 끝까지 몰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석 달이 되었습니다. 과일 가게 아저씨가 아주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줌마, 저 아이한테 공짜로 주는 거 다 알아. 내가 귤 좀 챙겨줄게. 애가 너무 말라서 안쓰럽던데. 아저씨가 귤 2개를 봉지에 넣어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떡집 할머니도 아이를 불렀습니다. 얘야, 이것 좀 먹어봐. 오늘 쑥떡 만들었는데 맛있어. 할머니가 쑥떡을 하나씩 챙겨줬습니다. 아무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3월 초였습니다. 어느 저녁 아이가 평소와 달리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아주머니 앞에 섰습니다. 아이가 장난감 돈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머니 손에 꼭 쥐어줬습니다. 두 손으로 아주머니 손을 감쌌습니다. 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외쳤습니다. 아줌마, 정말 고맙습니다. 저 이제 멀리 가야 해요. 할머니 병원 때문에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애야 뭐, 어디 간다고? 찐빵은? 하지만 아이는 이미 돌아서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이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애야, 잠깐만. 아주머니가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미 골목 끝을 돌아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손에 쥔 장난감 돈을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상자를 꺼냈습니다. 장난감 돈을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트럭 서랍 깊숙이 보관했습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아이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는 매일 저녁 8시만 되면 골목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아주머니는 과일 가게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저 아이 혹시 못 봤어요? 파란 패딩 입은 여자아이요. 찐빵 사 먹던 애요. 아저씨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못 봤는데? 멀리 이사 갔나 봐. 그의 할머니 편찮으시다고 했잖아. 떡집 할머니도 몰랐습니다. 나도 못 봤어. 병원비 때문에 친척 집으로 갔나? 약국 아줌마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동네 애는 아닌 것 같던데. 어디서 왔는지 몰라. 누구도 아이가 어디 사는지, 누구와 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주머니는 찐빵 트럭을 접었습니다. 시장 안쪽 골목에 작은 백반집을 차렸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그 장난감 돈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낡은 상자에 고이 간직했습니다. 가끔 꺼내봤습니다. 그때마다 그 작은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간절했던 눈빛이 생생했습니다. 20년 후였습니다. 50대 후반이 된 아주머니는 신정동 시장 안쪽 골목에 6평짜리 백반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났습니다.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국을 끓였습니다.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30살이 된 아들은 중소기업 경리부에서 일했습니다. 아들은 매달 월급날이면 어머니께 찾아왔습니다. 월급의 절반을 봉투에 담아드렸습니다. 아주머니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아들 결혼자금으로 모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들이 백반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님이 다 가고 한산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냉장고에서 반찬통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웬일이야? 오늘 회사 안 가? 아주머니가 앞치마를 털며 물었습니다. 아들이 의자를 빼내 앉았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할래요. 아주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반찬통을 들고 있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아들이 웃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결혼하고 싶어요. 다음 주 일요일에 상견례 하기로 했어요. 아주머니가 반찬통을 식탁에 툭 놓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너 여자 사귀는 것도 얘기 안 하더니 갑자기 결혼은 무슨? 아들이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1년 전부터 사귀고 있었는데요. 엄마 놀라실까봐 말 못했어요. 1년이나? 이놈아, 그럼 진작 얘기하지. 아주머니가 아들 머리를 탁 쳤습니다. 아들이 헤헤 웃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근데 상대가 좀 저보다 형편이 나은 사람이에요. 형편이 낫다니? 무슨 소리야? 아주머니가 의자를 당겨 아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지수고요. 27살이에요. 한식당 여러 곳 운영하는 사장이에요. 아주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장? 너보다 어린데 벌써 사장이야? 네. 근데 엄마, 그 사람 사연이 있어요. 부모님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할머니 손에 자랐대요. 친척집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했대요. 아들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거기서 주방 일 배우고 23세 작은 한식당 하나 시작했대요. 4년 만에 지금은 여러 지점 운영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엄마. 아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아주머니가 멍하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대단한 사람이 우리 아들을 왜? 아들이 웃었습니다. 엄마, 제가 그렇게 못나 보여요? 저도 나름 성실하게 살았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주머니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회사 회식 때 그 한식당 갔다가 처음 만났어요. 그때 주방에서 나와서 인사하더라고요. 한눈에 반했어요. 아들이 부끄럽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상견례는 언제 어디서 한다고?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이요. 장소는 강남에 있는 일식당이에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남? 일식당?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지수가 정한 곳이에요. 괜찮은 데래요. 아들이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아주머니는 평생 강남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식당은 더더욱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아들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이 왔습니다. 아주머니는 시장 옷가게에서 검정 정장을 샀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봤습니다. 낯설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일식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에요. 아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다가갔습니다. 입구 유리문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안은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베이지색 정장을 입은 젊은 여자가 할머니와 함께 걸어왔습니다. 차분한 걸음걸이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지수예요. 여자가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맑고 또렷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지수 옆에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돈 어른 뵙겠습니다. 우리 지수가 좋은 사람 만나서 참 다행이에요. 저야말로요. 아주머니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네 사람이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약된 테이블로 안내받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의자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천장이 높았습니다. 조명이 은은했습니다. 테이블보가 새하였습니다. 주눅이 들었습니다. 메뉴판이 나왔습니다. 아들이 주문을 했습니다. 음식이 하나씩 나왔습니다. 작은 접시에 조금씩 담겨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젓가락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편하게 드세요. 저도 떨려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수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네 사람 모두 음식을 먹는 척했습니다. 젓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주머니가 용기를 냈습니다. 어색함을 깨야 했습니다. 저기, 우리 아들이 예전에 얘기 안 했나 모르겠네요. 아주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아주머니에게 쏠렸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신정동 시장에서 장사했거든요. 아주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수의 젓가락이 살짝 멈췄습니다. 약국 골목 앞에서요. 파란 천막 치고 찐빵 트럭 했었어요.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졌습니다. 그때가 참 힘들었지만 그래도 보람도 있었죠. 동네 사람들이 많이 사주셔서요.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수의 얼굴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젓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정동이요? 약국 골목이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파란 천막에 찐빵 트럭이었어요. 거기 아세요? 지수의 손이 식탁을 꼭 잡았습니다. 20년 전이요? 겨울에요? 저녁 시간에? 아주머니가 신기한 듯 대답했습니다. 어머, 맞아요. 주로 겨울이 장사가 잘 됐어요.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한 찐빵 찾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사돈댁도 거기 사셨어요? 지수가 옆에 앉은 할머니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할머니도 눈이 커지며 아주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지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지수 손을 덮었습니다. 지수야, 설마. 아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다들 왜 그래요? 지수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아주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혹시 그때 어린아이가 장난감 돈을 가지고 온 적 없으세요? 아주머니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그 일을. 어떻게? 식탁 위의 분위기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네 사람 모두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지수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 아이예요. 네? 아주머니가 되물었습니다. 지수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쪽에서 장난감 돈 500원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살며시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어머님이 저한테 찐빵 주실 때 제가 드렸던 거예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주머니는 그 장난감 돈을 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전 그 작은 아이의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파란 패딩을 입고 서성이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세상에, 그 아이가, 네가 그 아이였어? 아주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도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들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수야, 대체 무슨 얘기야? 지수가 눈물을 닦으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7살 때 부모님을 잃었어요. 할머니랑 단둘이 살았어요. 할머니가 지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몸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약값도 없고 밥 먹을 돈도 없었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주머니가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집에 제 장난감 돈이 있었어요. 그걸 들고 매일 저녁 트럭 앞에 섰어요. 진짜 돈인 것처럼요. 지수가 울먹였습니다. 그랬구나. 아주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지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그게 가짜인 걸 아시면서도 찐빵을 주셨어요. 4개나요. 제가 하나만 달라고 했는데도요. 맞아. 네가 그 아이였구나. 아주머니가 지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찐빵 먹고 저랑 할머니가 버텼어요. 저는 학교 급식 먹는다고 거짓말하고 찐빵 다 할머니한테 드렸어요. 지수가 할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지수가 가져온 찐빵이 아니었으면 저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아주머니께 깊이 절했습니다. 어른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 그 찐빵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우리 지수도 살았고요. 아주머니가 황급히 할머니를 일으켰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이러시면 안 돼요. 두 할머니가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수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요. 저는 다짐했어요. 나도 커서 배고픈 사람들한테 밥 주는 사람이 되자고요. 그래서 한식당을. 아주머니가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네. 친척 식당에서 설거지하면서도 그 생각만 했어요. 어머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지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주머니가 두 손으로 지수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애야, 네가 그 아이였구나. 그때 왜 갑자기 안 왔는지 얼마나 궁금했는데. 할머니 병원비 때문에 친척 집으로 갔어요. 3년 뒤에 돌아왔을 땐 이미 트럭이 없었어요. 지수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못 찾았구나. 아주머니가 지수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들이 두 사람을 보며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첫 데이트 때 엄마 얘기 듣고 그렇게 놀랐구나. 신정동 찐빵 트럭 얘기했을 때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혹시 그 아줌마일까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상견례가 더 떨렸어요. 일식당 종업원이 물을 가져왔습니다. 4사람이 우는 모습을 보고 놀라 멈칫했습니다. 조용히 물잔을 놓고 물러갔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아주머니가 지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장난감 돈, 네가 20년 동안 간직했구나. 네. 버릴 수가 없었어요. 지갑에 넣고 다녔어요. 지수가 테이블 위 장난감 돈을 가리켰습니다. 할머니가 아주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른,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주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그 아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서 4사람은 음식도 먹지 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추운 겨울밤 이야기를, 장난감 돈 이야기를, 찐빵 4개 이야기를.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조용히 그쪽을 지켜봤습니다. 누군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주머니가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갑 안쪽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작은 플라스틱 봉지가 나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장난감 돈 500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간직한 것이었습니다. 아주머니가 그것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지수가 꺼낸 장난감 돈 옆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똑같은 장난감 돈 2장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나도 네가 마지막 날 쥐어준 이걸 버리지 못했어. 20년 동안 계속 가지고 다녔단다.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수가 2장의 장난감 돈을 번갈아 봤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제 주머니에 다시 넣어주시는 걸 알았어요. 지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뭐, 네가 알았다고? 그런데 왜 아무 말 안 했어? 모른 척 했어요. 그래야 어머님이 계속 주실 것 같아서요. 지수가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녀석이. 아주머니가 지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은 제가 정말로 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님께 감사하다고요. 지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주머니가 다시 눈물을 쏟았습니다. 애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머니가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지수가 매번 찐빵 가져올 때마다 물어봤어요. 어디서 났냐고요? 뭐라고 했어요? 아주머니가 할머니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거짓말했어요. 학교 선생님이 주셨다고요. 할머니가 지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걱정하실까 봐요. 할머니는 저한테 다 주시려고만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 먹으라고 했는데 이 아이는 자기는 배부르다고 거짓말하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어요. 지수가 굶고 있다는 걸요. 할머니가 울먹였습니다. 아들이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대단하세요. 정말 대단하세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그냥 배고픈 아이를 그냥 못 지나쳤을 뿐이야. 지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주머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주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님. 지수가 아주머니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지수 등을 토닥였습니다. 우리 며느리 정말 대견하다. 그렇게 힘든 시절을 겪고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지수가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지수가 작게 불렀습니다. 아주머니가 지수를 더 꽉 안았습니다. 그래, 그래. 이제 우리 딸이야. 우리 며느리야. 일식당 지배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손님, 혹시 불편한 일이 있으십니까? 아들이 얼른 일어나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너무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래요. 지배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좋은 일이요? 네. 20년 만에 만났어요. 아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배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천천히 드세요. 지배인이 물러났습니다. 지수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눈이 빨개졌습니다.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상견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의 서먹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네 사람은 가족처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주머니가 20년 전 시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참 힘들었어.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반죽하고. 할머니가 맞장구 쳤습니다. 저도 그때 몸이 안 좋아서 지수한테 짐만 됐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가 없었으면 저는. 지수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3시간이 흘렀습니다. 음식은 반도 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네 사람 모두 행복했습니다. 지수가 아주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결혼하면 제가 어머님께 정말 잘해드릴게요. 아주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야. 20년 전 그 은혜를 평생 갚아도 모자랄 것 같아요. 지수의 눈이 또 촉촉해졌습니다. 아주머니가 지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혜고 뭐고 없어. 네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게 최고란다. 어머님. 지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가 아주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두 집안이 진짜 인연으로 맺어지는구나. 그러게요. 이게 다 하늘이 정해준 인연인가 봐요. 아주머니가 웃었습니다. 두 할머니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 같았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아들이 세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네요. 진짜 가족. 식당을 나섰습니다. 밖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환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버스 타고 갈게. 아주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엄마, 지수 차 타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아들이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요. 오늘 고마웠어요. 어머님, 안녕히 주무세요. 지수가 차창을 내리고 인사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주머니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장난감 돈을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었습니다. 하지만 20년을 함께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준 인연이었습니다.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고마워, 지수야. 우리 며느리. 아주머니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아주머니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주말 오후였습니다. 백반집 문이 열렸습니다.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수야. 어서 와. 밥 먹었어? 아주머니가 앞치마를 벗으며 반겼습니다. 네, 먹었어요. 어머님, 잠깐 앉으실래요? 드릴 게 있어서요. 지수가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아주머니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뭔데? 무슨 서류야? 지수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아주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이거 임대계약서예요. 아주머니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읽었습니다. 시내 중심가 상가 건물? 이게 뭐야? 어머님 명의로 가게 하나 차리려고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뭐? 가게? 이게 무슨 짓이야? 이렇게 큰 돈을. 찐빵 가게요. 어머님이 대표시고 저는 투자만 할게요. 지수가 아주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야, 지수야. 이건 너무 큰 돈이야. 안 돼.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20년 전 그 찐빵 맛 아시잖아요. 그 맛 그대로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지수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주머니가 망설였습니다. 제가 인테리어 업체도 다 알아봤어요. 제빵 기계도 준비했고요. 어머님은 그냥 레시피만 알려주시면 돼요. 지수가 설명했습니다.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수야, 나 제빵 같은 거 몰라. 찐빵 트럭이랑은 차원이 다르잖아. 괜찮아요. 제가 제빵사도 구했어요. 어머님은 그 사람들이 만든 거 맛만 봐주시면 돼요. 지수가 웃었습니다. 그래도 아주머니가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어머님 해보세요. 우리 함께 해봐요. 지수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알았어. 한번 해보자.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새가게 자리에 아주머니와 지수가 함께 갔습니다. 제빵사 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제빵사들이 인사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분들이 찐빵 만드실 거예요. 어머님이 레시피 알려주세요. 제빵사가 노트를 꺼냈습니다. 대표님, 반죽 비율부터 알려주시겠어요? 아주머니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비율이요? 나는 그냥
느낌으로 했는데. 느낌이요? 제빵사가 어리둥절했습니다. 밀가루 이만큼, 물 이만큼. 이렇게요. 아주머니가 손으로 가늠했습니다. 제빵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정확한 양을 알아야 하는데.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내가 직접 해볼게요. 그날부터 아주머니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가게로 갔습니다. 반죽을 직접 했습니다. 비율을 바꿔가며 테스트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니야, 이건 너무 질어.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이것도 아니야. 찌는 시간이 짧아. 아주머니가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1달이 지났습니다. 제빵사가 물었습니다. 대표님, 도대체 어떤 맛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전 그 맛을 떠올렸습니다. 쫄깃한 식감, 은은한 단맛, 김이 모락모락 나던 그 맛. 다시 해볼게요. 아주머니가 다시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3달이 되었습니다. 수십 가지 레시피를 테스트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찐빵을 하나 꺼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이거야. 아주머니가 외쳤습니다. 제빵사가 달려왔습니다. 대표님 됐어요? 네, 이거예요. 이 맛이에요.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빵사가 한 입 먹어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와, 정말 다르네요. 이 맛은 기계로는 안 나와요. 손맛이에요. 그치? 그치? 아주머니가 신이 났습니다. 지수가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됐어요? 응, 됐어. 20년 전 그 맛 그대로야. 아주머니가 지수에게 찐빵을 건넸습니다. 지수가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 맛이에요. 제가 먹던 바로 그 맛이에요. 두 사람이 얼싸안았습니다. 지수가 말했습니다. 가게 이름은 500원 찐빵으로 할게요. 500원 찐빵? 아주머니가 되물었습니다. 네. 우리 인연의 시작이잖아요. 지수가 웃었습니다. 개업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입구에 문구를 걸었습니다. 20년 전 신정동 시장 그 찐빵의 맛을 그대로. 드디어 개업일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떨렸습니다. 손님이 올까? 첫 주였습니다. 하루에 손님이 20명 정도였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어느 손님이 투덜거렸습니다. 요즘 시대의 찐빵이 뭐가 특별해? 편의점에도 있는데. 아주머니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한 손님 한 손님에게 정성껏 대했습니다. 따뜻할 때 드세요. 식으면 맛없어요. 봉지를 직접 손에 쥐어줬습니다.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단골 손님이 하나둘 생겼습니다. 어느 날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이 맛,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이네요. 그 손님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SNS에 후기를 올렸습니다. 지수도 자기 계정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 인생을 구해준 찐빵집이 돌아왔습니다. 사진과 함께 올렸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손님이 몰려왔습니다. 여기가 그 찐빵집이에요? SNS에서 봤어요. 아주머니가 정신없이 찐빵을 담았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지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찐빵 더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너무 많이 만들면 정성이 떨어져. 그럼 어떡해요? 손님이 너무 많은데요. 지수가 걱정했습니다. 하루에 만들 수 있는 만큼만 만들자. 그게 맞아. 아주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편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찐빵 다 팔렸습니다. 오전 11시면 편말이 걸렸습니다.
손님들이 더 일찍 왔습니다. 오전 9시면 줄이 섰습니다. 화제가 됐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신문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인터뷰 좀 하고 싶은데요. 기사가 났습니다. 20년 전설의 찐빵 부활. TV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취재하고 싶습니다. 아주머니가 거절했습니다. 나는 카메라 앞에 못 서요. 지수가 설득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우리 이야기잖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어요. 아주머니가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짧게만 해요. 금방 끝나요. 지수가 손을 잡았습니다. 알았어. 해볼게.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TV 방송이 나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직원을 더 뽑았습니다. 아주머니는 더 이상 주방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매장을 관리했습니다.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가게가 안정됐습니다. 아주머니는 통장을 봤습니다. 돈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아주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지수야. 아주머니가 하늘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결혼 2년이 지났습니다. 지수가 아주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2호점 내려고요. 아주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2호점? 벌써? 네. 강남에 자리가 나왔어요. 위치가 정말 좋아요. 지수가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1호점 관리도 벅찬데 아주머니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직원 교육 다 시킬게요. 어머님은 가끔 가셔서 맛만 봐주세요. 지수가 웃었습니다. 강남 2호점이 열렸습니다. 첫날부터 손님이 몰렸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500원 찐빵이에요? 1호점은 너무 멀어서 못 갔는데 여기 생겨서 다행이에요. 1년 후였습니다. 지수가 또 말했습니다. 어머님, 홍대랑 송파에도 내려고요. 한꺼번에 2곳이나? 아주머니가 놀랐습니다. 네. 문의가 너무 많아서요. 우리 찐빵 먹고 싶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3호점, 4호점이 열렸습니다. 모든 지점이 잘 됐습니다. 매일 오전이면 품절 편말이 걸렸습니다. 어느 날 낯선 남자가 1호점에 찾아왔습니다. 양복을 말끔하게 입었습니다. 사장님 계세요?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네, 저예요. 무슨 일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투자회사에서 왔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 제안 드리러 왔어요.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프랜차이즈요? 아주머니가 명함을 받았습니다. 네. 전국에 100개 매장 내는 거예요. 큰 돈 벌 수 있어요. 남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한데요, 우리는 안 해요. 왜요? 정말 좋은 기회인데요. 남자가 놀랐습니다. 우리는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만큼만 할 거예요. 맛이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아주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후로도 투자 제안이 여러 번 왔습니다. 지수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규모보다 품질이 중요해요.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아주머니는 일주일에 4번 각 지점을 돌았습니다. 월요일은 1호점, 화요일은 2호점, 수요일은 3호점, 목요일은 4호점, 매장마다 찐빵을 하나씩 먹어봤습니다. 이거 찌는 시간 30초 더 줘요. 이건 반죽이 좀 질어요. 밀가루 조금만 더 넣어요. 꼼꼼하게 체크했습니다. 직원들이 말했습니다. 대표님, 정말 대단하세요. 맛으로 다 아시네요. 아주머니가 웃었습니다. 20년 넘게 한 거야. 당연하지. 결혼 2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지수가 큰 건물 사무실로 아주머니를 모셨습니다. 어머님, 여기가 우리 본사 사무실이에요. 본사?
아주머니가 두리번거렸습니다. 네. 이제 4개 지점이나 되니까 관리할 곳이 필요해요. 지수가 안내했습니다. 큰 책상이 2개 있었습니다. 하나에는 대표 지수라고 써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에는 공동대표 아주머니라고 써 있었습니다. 공동대표? 아주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머님도 이제 정식 대표예요. 등기도 다 했어요. 지수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무슨, 나는 그냥 맛만 보는 사람인데. 아주머니가 당황했습니다. 어머님이 없으면 이 회사도 없어요. 어머님 이름과 이야기가 우리 브랜드의 전부예요. 지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월급이 나왔습니다. 거기다 따로 봉투가 하나 더 왔습니다. 이건 뭐야? 아주머니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배당금이에요. 어머님도 대표시잖아요. 지수가 설명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내가 미안해서 어떡해. 아주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미안하긴요. 당연한 거예요. 지수가 아주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지수가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명절에 무료 나눔 행사하면 어떨까요? 무료 나눔? 아주머니가 되물었습니다. 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굶는 아이들한테 찐빵 나눠드리는 거예요. 지수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좋지. 그거 정말 좋아. 아주머니가 손뼉을 쳤습니다. 명절날이었습니다. 4개 매장 앞에 긴 줄이 섰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할머니, 따뜻할 때 드세요. 아주머니가 직접 찐빵을 건넸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천만에요. 많이 드세요. 아주머니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 어린 남자아이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 공짜예요? 그럼 많이 먹어. 아주머니가 찐빵 2개를 더 챙겨줬습니다. 개업 3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지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재단 만들려고요. 재단? 아주머니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네. 따뜻한 찐빵 재단이요. 굶는 아이들 도와주는 거예요. 지수가 설명했습니다. 좋아. 그거 하자. 아주머니가 즉시 찬성했습니다. 재단 이사장은 어머님이 하세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런 거 할 줄 몰라. 아주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어머님은 이름만 올리세요. 지수가 웃었습니다. 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매달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무료 급식도 했습니다. 장학금도 줬습니다. 어느 날 TV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큐멘터리 찍고 싶습니다. 다큐멘터리요? 지수가 되물었습니다. 네. 20년 전 인연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를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PD가 말했습니다.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20년 전 신정동 시장을 찾아갔습니다. 약국 골목도 찍었습니다. 아주머니가 그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서 트럭 했었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지수도 그 자리에 섰습니다. 저 여기서 어머님을 처음 만났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송됐습니다. 전국이 울었습니다.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거울을 봤습니다. 6평 백반집 주인이었던 자신, 이제는 여러 지점을 가진 회사 대표, 재단 이사장. 이게 정말 내 인생이 맞나? 아주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결혼 4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지수가 아주머니와 지수 할머니를 차에 태웠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보여드릴 게 있어요.
지수가 웃으며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30분쯤 달렸습니다. 교회 전원주택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나무가 많았습니다. 공기가 맑았습니다. 차가 한 집 앞에 멈췄습니다. 2층짜리 예쁜 집이었습니다. 마당에 꽃이 가득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아주머니가 두리번거렸습니다. 어머님, 우리 집이에요. 지수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뭐, 우리 집? 아주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제가 샀어요. 어머님이랑 할머니랑 같이 살려고요. 지수가 대문을 열었습니다. 야, 지수야. 이게 무슨 짓이야? 아주머니가 황급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지수 할머니도 놀라 말했습니다. 지수야, 이건 너무 큰 집이잖아. 같이 사셔야죠. 1층은 두 분 거예요. 지수가 활짝 웃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거실이 나왔습니다.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거실이고요. 저쪽이 주방이에요. 지수가 안내했습니다. 복도 양쪽에 방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이쪽 방은 어머님 거고요. 저쪽 방은 할머니 거예요. 지수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마다 침대, 옷장, 화장대가 있었습니다. 창문이 커서 밝았습니다. 야, 이렇게까지 하면 내가 미안해서 어떡하니? 아주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미안하긴요. 20년 전 은혜 생각하면 이것도 부족해요. 지수가 아주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수야, 우리 혼자 살 수 있어. 너희끼리 살아. 안 돼요, 할머니. 우리 같이 살아야죠. 2층은 우리 부부 공간이에요. 지수가 계단을 가리켰습니다. 아들이 계단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좋아요. 공기도 맑고. 너도 알고 있었어? 아주머니가 아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네. 지수랑 같이 골랐어요. 아들이 웃었습니다. 일주일 후 이사했습니다. 두 할머니는 1층에 짐을 풀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오른쪽 방을 썼습니다. 지수 할머니는 왼쪽 방을 썼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6시였습니다. 아주머니가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지수 할머니도 나와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습관이 돼서. 아주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산책 갈까요? 밖에 공원 있던데. 할머니가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가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할머니는 집 앞 공원으로 갔습니다. 나무가 울창했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쾌했습니다. 1시간 산책하고 돌아왔습니다. 함께 주방에 섰습니다. 언니, 오늘 뭐 먹을까요? 지수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언니라고요? 아주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3살 어리잖아요. 언니라고 불러도 되죠?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럼 나도 동생이라고 부를게요. 아주머니가 활짝 웃었습니다. 두 할머니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공원 산책을 갔습니다. 돌아와서 함께 아침을 만들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동생, 오늘 날씨 좋네. 그러게요, 언니. 빨래하기 딱 좋아요. 진짜 자매처럼 지냈습니다. 지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아주머니가 지수에게 물었습니다. 지수야, 생일 선물로 뭐 받고 싶어? 어머님, 선물은요? 지수가 망설였습니다. 말해봐. 뭐든지 사줄게. 아주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럼 같이 여행 가요. 온 가족이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행? 어디로?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일본 어때요? 온천도 있고 경치도 예쁘대요. 지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일본? 나 비행기 타본 적 없는데. 아주머니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지수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공항에 모였습니다. 어머니, 지수 할머니, 지수 부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기가 비행기예요. 지수가 가리켰습니다. 와, 진짜 크다. 아주머니가 눈이 커졌습니다. 비행기를 탔습니다. 아주머니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아주머니가 지수 할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언니. 저도 처음인데 같이 무서워해요. 할머니도 떨렸습니다. 비행기가 떴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아주머니가 감탄했습니다. 와, 구름이 이렇게 예쁘구나. 일본에서 3박 4일을 보냈습니다. 온천도 갔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었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수야, 고마워. 정말 좋은 선물이었어. 어머님, 내년엔 유럽 가요. 지수가 웃었습니다. 유럽? 거긴 더 멀잖아. 아주머니가 놀랐습니다. 괜찮아요. 가고 싶은데 다 갈 거예요. 지수가 아주머니를 안았습니다. 다음 달이었습니다. 지수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이거 용돈이에요. 용돈? 나 월급 받잖아. 아주머니가 봉투를 돌려줬습니다. 이건 따로예요. 제 마음이에요. 지수가 다시 건넸습니다.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많아. 못 받아. 아주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받으세요. 쓰고 싶은 거 사세요. 지수가 웃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그 돈의 절반을 아기 통장에 넣었습니다. 나머지는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재단 일로 지역 아동센터에 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아이가 센터 앞을 서성였습니다. 8살쯤 돼 보였습니다. 손에 뭔가를 쥐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봤습니다. 아이 손에 장난감 돈이 들려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20년 전 지수가 떠올랐습니다. 얘야, 이리 와봐. 아주머니가 아이를 불렀습니다. 아이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할머니가 맛있는 거 사줄게. 아주머니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정말요? 그럼. 뭐 먹고 싶어? 아주머니가 웃었습니다. 찐빵. 아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좋아. 찐빵 사주자. 우리 가게 가자.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주머니가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지수야, 그 아이 있잖아. 우리 재단에서 도와주면 안 될까? 어떤 아이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장난감 돈 들고 있던 아이. 꼭 내 어릴 적 같더라.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내일 바로 알아볼게요. 지수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그 아이네 가정을 정기 후원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두 할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차를 마셨습니다. 언니, 요즘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지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예전엔 그렇게 아팠는데. 아주머니가 웃었습니다. 다 언니 덕분이에요. 여기 와서 매일 산책하고 좋은 거 먹고. 할머니가 아주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서로 덕분이죠. 아주머니도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2층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우리 손주 배고픈가 봐. 올라가 볼까요? 두 할머니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결혼 5년이 지났습니다. 500원 찐빵은 이제 6개 지점이 되었습니다. 매년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여전히 매주 각 지점을 돌았습니다.
직원들은 아주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1층 주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이 지난 손주가 밀가루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도 밀가루가 묻었습니다. 할매, 찐빵. 손주가 소리쳤습니다. 그래, 우리 손주가 찐빵 만들자. 아주머니가 웃으며 작은 반죽을 떼어줬습니다. 지수 할머니도 옆에서 도왔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만드는 거야. 손주가 반죽을 주물럭거렸습니다. 삐뚤빼뚤했습니다. 하지만 귀여웠습니다. 할머니, 이거 맞아요? 손주가 반죽을 들어 보였습니다. 완벽해. 우리 손주 천재네. 두 할머니가 박수 쳤습니다. 지수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둘째를 임신 중이었습니다. 어머님, 할머니, 뭐 하세요? 지수가 주방 문을 열었습니다. 찐빵 만들어. 손주랑. 아주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조심하세요. 힘들면 제가 할게요. 지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거 하나도 안 힘들어. 아주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두 할머니가 마당 평상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언니, 우리 증손주까지 보게 생겼네요. 지수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러게. 우리 복 받았어.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재단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사장님, 좋은 소식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요?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기억하세요? 5년 전에 우리가 도왔던 김민수군요. 그 아이가 요리학교 졸업하고 지수 사장님 한식당에 취직했대요. 정말요? 어머, 정말?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네, 주방 보조로 시작한대요. 정말 열심히 한대요. 아주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아이가 요리사가 됐구나. 며칠 후 그 한식당에 갔습니다. 주방에서 젊은 청년이 나왔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민수야, 정말 요리사 됐구나. 아주머니가 청년을 보며 웃었습니다. 네, 다 이사장님 덕분이에요. 재단에서 도와주지 않았으면.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야. 네가 열심히 해서 그래. 아주머니가 청년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청년이 20년 전 지수처럼 보였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이었습니다. 1호점 베이커리에 사람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창업 5주년 기념 파티였습니다.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재단에서 도움받은 아이들도 왔습니다. 작은 무대가 꾸며져 있었습니다. 마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수가 아주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무대에 올라가세요. 나는 싫어. 너 혼자 해. 아주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안 돼요. 같이 가야죠. 지수가 아주머니를 이끌었습니다. 두 사람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박수 쳤습니다. 지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500원 찐빵이 시작한 지 5년이 됐어요. 지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작은 20년 전이었어요. 지수가 아주머니를 보았습니다. 20년 전 추운 겨울밤, 7살 아이가 있었어요. 배가 너무 고팠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귀 기울였습니다. 그 아이에게 찐빵 4개를 건네주신 분이 바로 우리 어머님입니다. 지수가 아주머니를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박수쳤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아주머니가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저예요. 어머님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지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가 아주머니께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한 말씀 하세요.
아주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그냥 말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냥 배고픈 아이한테 밥 한 끼 준 것뿐인데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도 아주머니가 재단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언젠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할 수 있는 어른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 쳤습니다. 환호성이 울렸습니다. 파티가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두 할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벽에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장난감 돈 2장이 나란히 코팅되어 있었습니다. 언니, 그거 보면 아직도 눈물 나요. 지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우리 지수가 그거 덕분에 살았잖아. 아주머니가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언니 덕분에 나도 살았고요. 할머니가 아주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손주가 아장아장 걸어왔습니다. 액자를 가리켰습니다. 할매, 이건 뭐예요? 아주머니가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이건 할머니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거란다. 왜요? 손주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지수가 다가와 손주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게 우리 가족을 만들어줬단다. 우리 가족이요? 손주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를. 아주머니가 웃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손주가 잠들었습니다. 2층에서 조용했습니다. 아주머니는 거실에 홀로 앉았습니다.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장난감 돈 2장이 달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창문 밖을 봤습니다. 겨울 밤하늘이었습니다. 별들이 밝게 빛났습니다. 20년 전 그날, 아주머니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그 아이한테 찐빵을 건넨 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밖에서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가족의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불을 끌어갔습니다.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500원의 기적, 작은 장난감 돈 하나가 만든 기적, 그것이 지금 이 순간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추운 겨울밤, 장난감 돈 500원과 찐빵 4개로 시작된 이야기였습니다. 아주머니는 그저 배고픈 아이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작은 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친절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20년 후 그 아이는 은혜를 갚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6평 백반집 주인이었던 아주머니는 이제 여러 지점을 가진 회사 대표가 되었습니다. 재단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며느리와 손주를 얻었습니다. 지수는 배고팠던 어린 시절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단을 만들어 또 다른 배고픈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아주머니에게서 받은 사랑을 세상에 나눴습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도 이런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